자, 그러면은 준비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응용 계산 또는 자료 해석, 단순한 자료 해석에서는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야지 뭐 짧은 지문으로 나오든 문법으로 나오든 뭐든 간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에 좀 더 투자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분수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분수 계산. 저는 이것을 강의할 때 뭐라 그러냐면 기본 분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본 분수라는 건 기본이 되는 분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 2분의 1부터 쭉 적어보죠. 0.5. 그 다음에 3분의 1, 0.33. 4분의 1, 0.25. 5분의 1, 0.2. 자, 여기까지는 모르시는 분들 없죠? 그죠? 여기까지 다 아시고요. 그 다음에 6분의 1, 0.167. 물론 0.166666인데 여기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만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분의 1, 0.143. 8분의 1, 0.125. 9분의 1, 0.11. 마찬가지로 0.11111이지만 여기서는 0.11 여기 두 번째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세 번째까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는 아예 기초적인 분수고요. 그 다음에 11분의 1부터는 또 기본 분수에 해당합니다. 0.091입니다. 기억하셔야겠죠? 12번. 12분의 1은 0. 자,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는데 여기까지는 얼추얼추 어떻게 기억하시지만 여기부터는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어봤을 때 확 튀어나오지 않는 것은 많이 안 써먹어서 그런 거니까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자, 여기가 8이 줍니다. 8. 그럼 0.083이 되죠? 8이 주니까. 13분의 1. 여기 6이 줍니다. 0.077. 그 다음에 14분의 1은 0.071. 또 6이 줄죠? 15분의 1은 0.067입니다. 4가 줍니다. 16분의 1. 또 4가 줄죠. 063. 17분의 1. 또 4가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번엔 3이 줍니다. 18분의 1은 0.056. 19분의 1 역시 3이 줍니다. 3. 그래서 0.053. 그 다음 20분의 1은 뭐 0.05죠. 자, 이건 기본 분수입니다. 기본 분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문제를 풀라 그래도 풀 수가 있죠. 빠르게. 됐죠? 자, 첫 번째. 선생님, 또는 교수님, 이거 할 때 11분의 2가 나오면 걔도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11분의 2? 0.091에다가 2배 하면 되니까 0.182 이렇게 나오겠죠. 기본 분수를 알아야 그런 것도 활용이 됩니다. 자, 이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수 계산에서도 중요한 게 대소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대소관계. 대소관계 따지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A분의 B가 있고, 그 다음에 C분의 D가 있습니다. 자, 여기 왜 이렇게 나오는 원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주객이 전도되는 강의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억만 하시는 거죠. 둘을 비교했을 때 여기다가 2를 더하고 여기다가 F를 더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것들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특이한 상황만. 자, 분모분자에다가 무언가를 더했습니다. 더했을 때 첫 번째 A분의 B보다 2분의 F 더해진 값 있죠? 요게 더 크다. 그럼 요거는 결과가 A분의 B보다 C분의 D가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분의 B보다 2분의 F가 작다. 이러면 오히려 작아지게 되는 거죠. 아니 어차피 분수 계산하는데 얘랑 얘랑 하나, 얘랑 얘랑 하나 어차피 계산하는 건 똑같지 않나요? 당연히 안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둘을 비교하는데 상대적으로 더해진 값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값이 작죠. 작으니까 큰 것과 큰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것과 작은 것을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숫자가 좀 작은 값으로도 이게 커진 건지 작아진 건지가 판단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분의 B, C분의 D. 이번엔 빠지는 거죠. 이렇게. F 빠지고 분모에서는 2가 빠지고. 이것도 두 가지 상황입니다. A분의 B, 2분의 F. 여기가 큰 경우. 그러면 자기보다 큰 걸 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작아지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자기보다 작은 걸 뺐다. 오히려 커진다는 거. 됐죠?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또 기본 분수에다가 대수관계까지 따지는 것. 물론 요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더 있긴 하지만 요 정도가 좀 기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해당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1번. 다음은 A 운수의 수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차종별 사고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사고율이 가장 낮은 차종을 고르시오. 사고율이라는 것은 총 운행 횟수분의 사고 운행 횟수니까, 자, 버스 같은 경우는 425분의 25죠? 그죠? 1번에 버스 425분의 25. 그 다음에 택시의 경우는 1100분의 300. 그 다음에 소형 화물차의 경우는 400분의 16. 그 다음에 대형 화물차는 270분의 120. 요거죠. 자, 일단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숫자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크구나. 아, 얘네들은 빼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죠? 작은 것들 중에 파악하는 겁니다. 작은 것들 중. 즉,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따지자는 거죠. 어떻게 따지냐면 25가 더해졌죠? 자, 보이네요. 25. 자, 25가 더해졌다. 보죠? 400에서 425가 된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25가 더해진 거고, 분모 같은 경우, 분자는 어떻습니까? 분자는 9가 더해졌죠? 그렇다면 생각하는 거죠. 얘하고, 물론 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계산이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작은, 단순한 값들은 얼마인지가 바로 나옵니다. 얼마인지 나오긴 하지만, 자, 얘는 25분의 9를 봤을 때 얘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400분의 16하고 20분의 9하고 25분의 9하고 누가 더 큽니까? 25분의 9가 훨씬 크죠? 훨씬 큽니다. 훨씬.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겁니다. 작은 거 두 개였는데 이제 둘 중에 더 작은 게 소형 화물차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사고율이 가장 낮은 거는 소형 화물차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물론 400분의 16은 100분의 4, 25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25로 나눠주게 되면은 뭐 한 17분의 1이죠. 분모가 얘가 더 작고 분자는 똑같으니까 얘가 더 작은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해진 것만 값 또는 작아진 그 값으로 누가 더 커졌구나 작아졌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런 게 장점이 되는 겁니다. 장점. 됐죠?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뭐 당연히 먼저 풀어보시고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원리로. 자, 여기서는 건당 기술 수출액이 가장 컸던 애는 그랬는데 건당이다. 건당 A당 B 잃어버리면 요거는 A분의 B입니다. 그렇죠? 그럼 건당 기술 수출액 이랬으니까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건수고 분자에 들어가는 것이 수출액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2002년부터 쭉 보죠. 207 분의 자, 소수점 첫째 자리는 빼겠습니다. 636. 그 다음에 196 분의 816. 그 다음에 421 분의 1416. 그 다음에 365 분의 1624. 마지막 420 160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죠.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가장 컸던 애.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졌죠? 탈락.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더 크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죠. 분모에다가는 2배 이상이 되는데 분자가 2배가 안 되죠? 탈락. 높게 갔습니까? 다시. 분모는 2배가 넘죠? 곱하기 2보다 큰 걸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곱하기 2보다 작은 걸 해야 되죠? 그럼 분모 분자는 결과적으로 1보다 작은 걸 곱한 거니까 작아졌다. 됐습니까? 자, 요게 조금 문제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자, 얘는 지금 분모가 2배가 안 되죠. 2배 하면 392. 근데 이거 2배 하게 되면 얼마냐면은 1632. 거의 값이 똑같습니다. 거의. 맞죠? 그 얘기는 분모는 단순하게 봤을 때 한 1.89 정도 곱한 거고 이거는 거의 2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보다 큰 걸 한 거니까 얘가 탈락.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근데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 얼마가 커졌냐면은 169가 커졌죠? 얼마가 커졌냐면 808이 커졌죠. 맞죠? 얘가 4점대 초반인데 이건 거의 5죠. 그럼 자기보다 큰 걸 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커졌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1등입니다. 1등. 여기까지는. 자, 얘랑 비교할 건데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졌네요. 탈락. 답이 4번이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좀 심플하게 가는 형태. 누가 크다, 누가 작다. 문제에서는 물론 누가 크다, 누가 작다만 물어보지 않고 해석적인 부분도 물어보지만 애초에 요 하나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3번 보시죠. 3번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어떻게 더하기를 빨리 할지 뭐 그런 단순한 개념부터 좀 시작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전자의 각 제품별 각 판매량과 실제 매출액이다. 표에 제시된 제품들로 구성된 전체 매출액에서 김치냉장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냐? 그럼 전체를 찾아야 되죠? 김치냉장고는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전체만 찾으면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하나씩 두 개 이렇게 더해버리면은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같은 라인으로 되어 있을 때는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100의 자리는 100의 자리끼리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아주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의 자리 보시면요. 0, 8, 11, 16, 18, 23, 29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이 10의 자리는 2, 11, 17, 20, 22, 30, 35. 그 다음에 100의 자리는 4, 7, 12, 16, 20, 24, 30이네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3379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3379분의 590인 겁니다. 얘가 궁금한 거죠. 그러면은 자, 이 값 자체는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원하는 값이 얼마냐면은 자, 얘는 3400으로 바꾸기 괜찮죠? 얘는 600으로 바꾸기 괜찮습니다. 그죠? 얘를 17분의 3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맞죠? 물론 우리는 여기서 누가 더 크냐까지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되냐? 여기 21이 커지죠? 여기는 10이 커집니다. 한마디로 거의 2분의 1 수준이죠. 자기보다 큰 걸 더했다? 커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것보다는 작은 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이거 원하는 거니까. 그럼 17분의 3은 뭡니까? 17분의 1이 뭐였죠? 17분의 1? 17분의 1. 0.059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은 여기다가 3을 곱하는 건데 3을 곱할 때도 우리 현명하게 0.06에다가 3 곱하면 0.18이죠. 거기다가 0.001에다가 3 곱한 값을 빼면 얼마가 나옵니까? 0.177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0.177과 값이 가까이 있는 게 뭡니까? 답은 1번입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17.4 얼마가 나오는데 어차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올림 하지 않고 17.4. 자, 우리는 이 값보다
작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거죠. 요것보다 작은 거니까 답은 1번. 이렇게 가야 심플하게 갈 수 있습니다. 5번은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문제에서 간혹 기대값, 평균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기대값, 평균. 근데 기대값이라고 물어보면은 이 기대값이라는 것 자체가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값 물어본다 그러면 아 평균 구하라는 얘기구나 하시면 된다는 거죠. 기대값은 평균. 자, 그 다음에 평균이라는 것을 상대도수로 어떻게 구하냐. 평균. 상대도수로 구하는 방법. 상대도수라는 말과 비율, 확률 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됐죠? 로 구하기. 역시 제가 왜 그런지까지 말씀을 드려버리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평균 구하는 방법, 상대도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어떻게 되냐면은 각 변수들 있죠. 변수, 별량, 변수들에다 곱하기 상대도수 또는 비율 또는 확률 곱한 것들의 합, 얘가 바로 평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 구하려면 기대값 구하려면 결과적으로 1000에다가 0.1 그죠? 500에다가 0.3, 300에다가 0.2, 마이너스 500에다가 0.3, 마이너스 1300에다가 0.1을 곱하면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100이죠? 그 다음에 150, 60,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130. 160에서 130 빼니까 3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대 이익은 30이다. 30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평균 구하는 거, 기대값 구하는 거는 각 별량에다가 상대도수, 비율, 확률 등을 곱하면 되고 여기서는 확률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번을 보시게 되면 경우의 수를 또 써놨죠. 기출 유형 중에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경우의 수 그 중에서도 조금 주요한 유형 하나를 집어넣었습니다. 뭐냐면은 1에서 99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3을 적어도 1개 이상 포함하는 수는 몇 개냐. 보통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6건에 대한 확률을 따지죠. 6건이라는 것은 반대되는 사건. 그래서 3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3이 하나도 없는 경우를 빼버리는 겁니다. 3이 하나도 없는 경우.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세 자리 숫자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은 0부터 9까지, 10의 자리도 0부터 9까지, 1의 자리도 0부터 9까지.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10개, 동시에 10개, 동시에 10개니까 1000개죠? 근데 1부터 999는 999개란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000은 제외해서 그런 거죠. 맞죠? 000은 제외.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3이 하나도 없는 경우를 빼면 되죠? 이 중에 3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3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9 곱하기 9 곱하기 9. 맞죠? 그럼 81 곱하기 9니까 729죠. 맞죠? 근데 역시 000은 빼야 됩니다. 이 안에 000이 들어가 있으니까 728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얘에서 얘를 빼라. 결과는 271이다. 이런 식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고지고대로 세는 형태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확률인데 확률에서는 주요한 게 있습니다. 주요한 게 뭐냐면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전체죠. 전체 사건. 이게 이제 뭐죠? 해당 사건. 그렇죠? 전체 사건과 해당 사건 두 개를 구분해놨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4장의 카드로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이랬으니까 4자리 정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먼저 찾아야겠죠? 어떻게 됩니까? 맨 앞에 0이 오면 안 되죠? 6가지. 그 다음에 0을 포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36 곱하기 20, 720. 그 중에서 짝수가 돼야 되죠. 짝수는 뭡니까? 끝에 0이 오든지
아니면은 2가 오든지 6이 오든지 8이 되든지 이래야만 짝수가 됩니다. 맞죠? 자, 여기는 1의 자리가 0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6, 5, 4. 그죠? 6, 5, 4. 120. 여기는 맨 앞에 0이 오면 안 되니까 5, 5, 4. 그죠? 100.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고. 다 더하게 되면은 4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720분의 420. 위아래를 6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12, 7. 12분의 7이네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답은 2번. 그래서 확률 문제 이런 것들 응용 계산에서는 포인트가 뭐냐? 이런 것들을 가져가셔야 빨리 풀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하고자 구성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데서 시간 아껴 주셔야죠. 의미 파악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는 꼭 소개하고 싶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소금물의 농도 문제입니다. 농도는 사실은 그 대기업 직무적성에서도 이제 안 나옵니다. 워낙 많이 써먹어서 안 나오는 편인데 제가 소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소금물이라는 것 자체 있죠. 요거 농도, 요게 비율입니다. 비율이기 때문에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그 응용 계산은 대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비율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나오거든요. 비율 개념, 분수 개념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소금물에서만 이용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죠.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10%의 소금물 200g이 있다. 여기에 몇 g의 소금을 더 넣으면 20%의 소금물이 되는가? 라고 했죠. 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물론 얘를 농도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소금의 양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커 이용해도 되고. 근데 이렇게 좀 단순한 소금물의 농도의 문제라면은 저는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시소 공식을 이용하십시오. 그럽니다. 시소 공식. 이거는 비단 농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율 관련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어디다 쓸 수 있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뭐냐면 보십시오. 여기에 100kg인 사람이 앉아있고 여기에 50kg인 사람이 앉아있죠. 그렇다면은 이 받침점이라고 합니다. 삼각형을. 받침점의 위치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으로 가야 수평을 이룰까요? 이쪽으로 가야 수평을 이룰까요? 왼쪽, 오른쪽. 당연히 왼쪽이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죠? 여기에 있어야 수평을 이룰 수가 있죠. 그죠? 자, 보니까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즉, 무게의 비가 2대 1이면 거리의 비는 1대 2입니다. 2대 1, 1대 2. 만약 여기가 150kg이었으면 거리의 비는 1대 3이겠죠. 그렇죠? 자,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은 무게의 비는 거리에 비해 반비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적용되냐? 10%의 소금을 200g이 있죠? 10%입니다. 200g. 그리고 여기에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은 100%입니다. 그리고 몇 g인지 모르죠? 근데 둘을 섞었더니 받침점이 20%가 된 겁니다. 봤더니 거리의 비가 10대 80, 1대 8인 거죠? 그럼 무게의 비는 거꾸로 8대 1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x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죠? 200을 8로 나누는 거죠. 25.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25구나. 장점이 뭡니까? 암산이 된다는 거죠. 암산. 10%, 20%, 100%. 거리의 비가 1대 8이야. 무게의 비는 8대 1이네. 200을 8로 나누면 되겠다. 25다. 이렇게 암산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하나 더 해볼까요? 10번. 자, 10번의 경우는 10%의 소금을 400g과 16% 소금을 섞어서 14%를 만들었다. 자, 하나는 10%. 이게 400이고요. 그 다음에 16%가 있죠. 모릅니다. 둘 섞었죠. 끝났죠. 여기가 4죠. 여기가 2고. 그 얘기는 거리의 비가 4대 2가 나왔다는 것은 무게의 비는 2대 4. 그죠? 1대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아, 여기 800g이구나. 여기가 400이니까 얘가 800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소금물이 아니면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1, 2, 3학년이 있죠? 그죠? 여기서 1학년의 비율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1학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좀 표현 이상한데? 소금이 되고요. 2, 3학년은 소금이 아니니까 물입니다. 그럼 1학년의 비율은 1학년의 농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학년이 추가되거나 1학년이 뭐 빠지거나 아니면 2, 3학년이 더 추가되거나 이런 상황이면은 1학년이 추가됐다? 소금을 넣은 거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소금을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1학년이 빠졌다고 소금이 빠진 거죠. 그 다음에 2, 3학년이 추가됐다 물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2, 3학년이 빠졌다 물이 빠진 거죠. 증발하는 개념.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됐죠? 회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년차, 2년차, 3년차. 뭐 대학생이다 그러면은 1, 2, 3, 4학년.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8번을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계산은 일반 방정식 문제 같이 보이지만 비례배분으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례배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비율로 배분한다는 겁니다. 비율로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어떤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 저하고 지금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하고 빵이 있는데 빵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 근데 그중에 좀 욕심내서 제가 이 중에 그 수험생 여러분과 2대 3으로 나누겠습니다. 2대 3.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걸 5등분해서 2개 가져가고 3개 가져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물론 2개, 3개, 10개가 안 되네. 4개, 6개, 10개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숫자 자체가 좀 커지게 되면 이렇게 일일이 비율을 비례식 자체의 값을 크게 만들면서 찾기는 힘들죠. 그래서 2대 3이야? 그럼 5등분해서 2개 가져가는 거고 3개는 저 선생님이 가져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비례배분이고 여기서는 일반 방정식으로 풀 수 있지만 이걸 비례배분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8번. 2개의 컵 A, B에 각각 500ml, 300ml의 물이 들어있다. A컵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B컵에 들어있는 물의 양의 4배가 되도록 할 때 B컵에서 A컵으로 옮겨야 하는 물의 양은 자 전체 물의 양은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 800으로 똑같죠? 근데 A컵에 들어가 있는 물의 양이 B컵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4배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옮긴 후에는 A하고 B의 B가 얼마다? 4대 1인 거죠. 그러면은 B는 800g 중에 5등분해서 하나 가져간 겁니다. 즉 160이 되는 거죠. 됐죠? 원래 300g이 있었는데 160이 됐다. 아, 140이 옮겨갔구나. 답은 5번이구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을 세워도 이거 뭐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많은 팁을 제가 더 드리고 싶지만 사실 팁 자체는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많이 쓰는 것들을 좀 구성해 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실제로 등장했다 그랬을 때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